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투자재우는 원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금융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의 문제는 외자 배분의 문제와 내자 배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자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내자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자에 의존한 자본조달 체계에서 내자에 의존한 자본조달 체계로 변화했기 때문에 자본조달과 관련된 한국의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자에 의존한 자본조달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자에 의존한 자본조달 체계의 형성 및 전개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한국에서 저축률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내자의 배분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내자 배분을 위해 마련한 것이 국민투자기금 제도였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은 중화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의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달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습니다. 첫째, 국민투자기금은 자금 조달에 있어 국민에게 새로운 저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형성된 저축 및 차후 동원된 자금을 투자에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금융 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국민투자기금은 국민의 광범위한 저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저축하는 개개의 가계에는 직접 영향 없이 저축관리기관이 자금 운영의 일환으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및 예탁의 형태로 국민투자기금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투자채권의 금리는 과거의 여타 국채가 시장금리를 무시한 저금리로 발행되어 강제 소화되었던 데에 반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국민투자기금은 조성된 재원을 중화공업 등 중요 산업에 투영자하고 동산업이 건설 육성된 후 주식을 일반 공모하는 경우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한 저축자에게 국민투자채권으로 동주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채권 인수자가 사후에 기업의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 대중화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국민투자기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투자채권이라고 하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에 의한 정부 대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자산을 조달 운영하는 금융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이 그림은 국민투자기금의 순환체계를 간단하게 도시한 것입니다. 국민투자기금은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했습니다. 회계 연도는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결산상 이익은 전액 적립하고 결산상 손실이 생겼을 때 적립금으로 보존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일반 회계에서 보존하였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은 첫째, 정부 각 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예탁금. 둘째, 국민투자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셋째, 국민저축조합의 조합원 저축자금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대통령이 따로 정한 기금으로 각종 공적기금 이상 세 가지 자금에 의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와 기금에 의한 예탁자금. 넷째,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 다섯째, 신탁회사의 불특정 금전신탁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여섯째, 보험회사의 보험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었습니다. 이 중 셋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셋째 재원으로 제시된 특정한 자금의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및 기금에 대한 예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면의 표와 같았습니다. 연도별, 기간별 자금 조달 실정은 화면의 표와 같았습니다. 기금에 예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탁 기간에 따라
표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동이자율은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를 감안하여 재무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투자채권은 그 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여타 국제와 달랐습니다. 국민투자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채권 소지자는 채권으로서 주식 매입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금이 채권의 발행 또는 기금의 예탁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화공업 등 중요 산업에 융자하여 기업이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정상 조업에 들어가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또는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한 공개 지정에 의해 주식이나 사채를 공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식 또는 사채에 대하여 국민투자채권으로 그 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 소지자는 주식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그 기업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기업은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현금 대신 채권을 받은 결과가 되나 기업은 그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채권 상환기간 전이라도 기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입대금이나 인수대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채권은 첫째, 국민저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저축으로서 인수한 채권. 둘째, 용지 매입대금으로 인수한 채권. 셋째, 상환기간 3년 이상으로서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저축조합 조합원이 인수한 채권, 용지 매각대금으로 인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정부 보유 주식 매출 또는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할 시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인수 가격의 우대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저축조합원이나 용지 판매자가 채권으로 주식에 응모하는 경우 액면 금액 500원을 기준으로 1인당 200주까지, 사채에 있어서는 액면 가액 1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금으로부터 대야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주식 또는 사채를 액면 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우선으로 배정되는 수량에 대하여 액면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할인하여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은 조달 자금을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요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를 자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산업의 설비 자금. 둘째, 중요산업의 운전 자금. 셋째,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불 수출 지원 자금. 넷째, 국민투자기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도로, 중요산업 건설을 위한 임야나 유유지의 매입자금. 다섯째,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생산하는 산업시설인 기계, 기재, 선박, 차량, 시설품, 부분품, 부속품 등을 매입하는 자가 그 매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여섯째, 기초원자재의 장기 비축 자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산업은 철강, 비철 금속, 선박,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 증산 사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기업, 광업, 시멘트 제조업, 농가 공산품 개발 사업인 새마을 공장 건설 사업,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 사업, 수산물 증양식업과 원양 및 연근의 어업을 포함합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국민투자기금의 부분별 공급 실적을 보면 중화공업에 대한 공급이 61%를 차지하였고 전기업이 2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증산 사업과 새마을 공장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각각 5.7%와 1.6%에 불과했습니다. 중화공업과 전기업 건설 및 수출 지원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이 금융기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4년에는 2.2%였는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1979년에는 10.1%에 달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대출에서의 비중은 더 컸는데 1974년에는 7.5%였는데 1979년에는 30.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조달 이자율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정부 일반 회계에서 국민투자기금 2차 보전 지급을 하여야 했는데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지급된 총액은 1,316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금 자금에 대한 저금리 적용은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거나 불구한 부분에까지 투자를 초래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동자금의 금리를 차츰 일반 금융 금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1980년에는 일반 금융 금리가 3차례 인하되어 일반 금융과의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2차 보전 규모도 1979년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금융의 접근성도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금융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